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공부 인도공입니다. 4000년 중국 역사에서 유일한 여자 황제는 측천무후입니다. 당나라 초기 624년에 태어났습니다. 측천무후의 본명은 무조입니다. 무조의 아버지 무사학은 당나라를 건국한 이연을 도운 개국공신이죠. 이연은 당나라 초대 황제 고조의 본명입니다. 그런데 고조는 626년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죠. 그 이유는 둘째 아들 이세민이 황태자로 책봉된 친형 이건성을 죽이는 현무문의 변을 일으킨 후에 아버지 고조로부터 황제 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조선 초기 이방원이 형제의 난을 일으키고 태조 이성계를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것과 흡사합니다. 무조의 아버지 무사학은 요직을 거치다가 635년 죽습니다. 그 이후 무조는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황제가 된 태종은 무사학의 딸 무조를 637년 후궁으로 맞이합니다. 이때 무조의 나이는 만으로 13살이었죠. 당시 후궁은 121명이었습니다. 후궁들의 직급은 정 1품부터 정 8품까지 다양했는데 무조는 정 5품이었습니다. 무조 뒤에 80명가량의 후궁들이 있었죠. 그런데 무조가 후궁이 되었을 때 태종의 나이는 39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하고 딸뻘이었죠. 태종은 무조에게 어여쁜 아가씨라는 뜻의 미랑이라는 별명을 줍니다. 그래서 무미랑이 된 거죠. 2014년 중국의 판빙빙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 무미랑 전기는 측천무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미랑은 그런데 나이가 워낙 어려서 태종으로부터 귀여움만 받았죠. 잠자리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미랑은 태종 곁에서 정치를 배웠죠. 당태종은 워낙 국가 경영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도 중국 내에서 칭송이 자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공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국내에서도 당태종에 대해서 정치를 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미랑이 태종으로부터 배운 정치술은 시간이 흘러서 무미랑이 655년 황후가 되고 또 690년 황제가 된 이후에 유감없이 발휘되죠. 태종의 정치를 긍정적인 차원에서 정관의 치라고 부르는데 측천무후의 정치도 이에 버금간다면서 무주의 치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무주는 측천무후가 황제가 되고 나서 국명을 당에서 주로 바꿨는데 후대인들은 고대시대 중국의 주나라와 구분하기 위해서 나라 이름에다가 측천무후의 성씨인 무를 붙여서 무주라고 부르죠. 당나라에 앞선 수나라는 40년 정도 짧은 생명력을 가졌었죠. 그런데 허구한 날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당나라의 초대 황제 고조는 한반도에 있는 삼국과 충돌을 빚지 않았죠. 그런데 고조의 뒤를 이은 아들 태종은 달랐습니다. 세력 확장에 집중했죠. 특히 642년 고구려에서 영계 소문이 영유왕을 시해하는 정변이 일어나자 고구려 침공 계획을 세웁니다. 당태종은 신라를 향해 파병을 요청했고 신라는 3만 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645년 당나라는 고구려의 북쪽을 공격했고 신라는 고구려의 남쪽을 공격했습니다. 고구려가 수세에 몰렸지만 안시성 전투에서 고구려가 승리하죠. 이 전투에서 당나라 태종은 화살을 맞고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됩니다. 당나라는 이후에도 647년 그리고 648년 고구려 공격을 계속 이어가죠. 하지만 고구려를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태종은 화살독 후유증으로 649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죠. 그리고 후궁 무미랑은 태종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합니다. 이때 무미랑은 황태자 이치와 눈이 맞죠. 이치는 아버지 태종의 후궁 무미랑과 금지된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데 태종은 649년 여름 세상을 뜨고 말죠. 이후 황태자 이치가 황제가 되지만 태종의 후궁 중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후궁들은 황실의 법도에 따라서 전원 비구니가 됩니다. 무미랑 역시 태종의 자녀를 못 낳았기 때문에 감업사로 가서 비구니가 됩니다. 태종이 죽고 나서 1년이 되던 650년 고종은 아버지 제사를 위해서 감업사를 가게 되죠. 그곳에서 무미랑과 재회합니다. 두 사람은 또다시 사랑에 빠지고 고종은 틈만 나면 감업사로 가서 무미랑과 사찰 로맨스를 즐기죠. 두 사람 사이에서는 652년 아들이 태어납니다. 바로 이홍입니다. 그런데 당나라 궁궐에서는 고종의 부인 왕황후가 후궁 중에서도 서열 2위인 소숙비로 인해서 불안함을 느끼죠. 그 이유는 고종과 왕황후는 사랑이 없어서 자식이 없었는데 소숙비는 고종의 총애를 받아서 아들 1명, 딸 2명을 낳았죠. 왕황후는 혹여 소숙비에게 황후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던 중에 감업사라는 절에 고종이 좋아하는 비구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비구니를 이용해서 소숙비에게 가 있는 고종의 마음에 혼란을 주겠다는 계획을 세우죠. 그로 인해서 무미랑은 출궁 4년 만인 653년 다시 궁궐로 돌아오게 됩니다. 영특했던 무미랑은 입궁하자마자 왕황후의 시중을 들겠다고 자처하죠. 왕황후의 총애를 받은 무미랑은 정오품 제인에서 정이품 소위로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121명의 후궁 중에서 이제 무소위 앞에는 귀비, 숙비, 덕비, 현비 등 4명밖에 없었죠. 왕황후의 계획대로 고종의 마음은 소숙비에서 무소위한테 넘어갑니다. 무소위는 입궁 1년 후인 654년 딸을 낳게 되죠. 딸의 이름은 안정공주. 그런데 무소위는 황후가 되겠다는 야심을 품습니다. 그러면서 고종과 왕황후가 예뻐라 했던 갓난아기 안정공주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죠. 하루는 왕황후가 안정공주를 보기 위해 무소위의 처소를 찾았는데 무소위는 왕황후가 돌아간 뒤 갓난아기 안정공주를 이불로 덮어서 질식사시킵니다. 이어서 고종이 안정공주를 보기 위해 찾았는데 무소위는 아이가 죽었다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죠. 그러면서 고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방금 전에 왕황후가 다녀갔습니다. 왕황후가 오기 전에는 아기가 멀쩡했는데. 고종은 제대로 된 진상 파악도 하지 않고 왕황후가 질투심에 안정공주를 죽였다고 섣불리 결론 내리죠. 그러면서 왕황후를 황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킵니다. 그렇다고 무소위가 곧바로 황후가 될 수는 없었죠. 많은 대신들이 반대를 합니다. 특히 개국공신이면서 승상, 장송무기, 그리고 고위직에 있던 저수량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고종은 정이품 상서 좌복야에 있던 개국공신 이세적에게 무소위를 황후로 맞이해도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세적은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폐하의 집안일이니 다른 사람에게 물을 것이 없습니다. 결국 고종은 무소위를 황후로 만들죠. 이로써 무소위는 무황후가 됩니다. 이세적이 이처럼 고종의 편에 선 배경에는 태종의 유언이 주요했죠. 태종은 말년에 몸져 누웠을 때 황태자 이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세적은 사람 됨은 곱고 충이가 크지만 너에게서 은희를 입은 게 없으니 나중에 너를 따르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러니 일단 이세적을 다른 곳으로 보낸 뒤에 네가 기반을 다지면 그때 중앙으로 불러들이거라. 그래서 이세적은 태종이 죽고 나서 지방으로 좌천됐다가 다시 중앙으로 들어오죠. 이때부터 이세적은 고종의 편에 서서 은혜에 보답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황후는 자신이 황후가 되는 것에 반대했던 대신들을 향해서 복수를 하죠. 먼저 승상 장송무기를 좌천시킨 후에 자기를 박탈합니다. 이어서 4년 후인 659년에는 장송무기가 무황후의 강요에 의해 자결하죠. 무황후는 장송무기의 일족도 멸해버립니다. 그리고 저수량 역시 좌천시켜버립니다. 이후에 저수량의 아들 2명은 무황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공포 정치를 펼친 거죠. 측천무후는 자신의 딸을 죽이고 황후가 된 후에는 자신이 황후가 되는 것에 반대했던 대신들에게 무자비한 복수를 가하면서 측천무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게 됩니다. 측천무후가 황후가 된 이후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